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생명현상의 특성, 이번 강은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 중간형, 그리고 2점짜리, 3점짜리 이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저는 기웅이 오빠지, 얘는 박테리 오빠지. 야,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박테리 오빠지. 예. 영어로 이제 박테리 오파지. 박테리 오파지. 예? 박테리오 세균을 파지. 짭짭짭짭 먹는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 녀석은요, 세균에 기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균에 기생한다. 예. 물론 교재에는 오파지라고 나오죠. 박테리 오파지. 근데 저는 이제 발음을 강하게 해서 박테리 오파지. 멋있어. 아, 진짜 우주선에 지금 누가 타 있냐. 단백질 껍질 있죠? 단백질. 당연히 기본 단체는 아미노산이고요. 당연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죠. 펩타이드 결합. 헥산은 DNA입니다.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가만히 보시면은요, 얘는 DNA와 RNA, 헥산, DNA와 RNA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네요. 이런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DNA만 갖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단백질 껍질, 역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안에 헥산이 있죠. 유전물질이 헥산이 있는데 이 녀석은 RNA네. DNA와 RNA 둘 중에 한 가지 종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RNA 바이러스. 자, 다시요. 이 녀석은 DNA 바이러스이면서 또 어디로 분류되냐면요, 세균성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세균에서만 기생을 해. 세균. 숙주세포가 세균이야. 다른 데는 안 돼. 그 다음 이 녀석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로서 담배 잎에서 활물 기생을 합니다. 담배 잎에서만. 다른 데서는 키우고 싶어도 안 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바이러스다. 또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요,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좀 살짝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나왔던 그 박테리 오빠지. 무슨 오빠지? 박테리 오빠지. 좋습니다. 좋아. 이 녀석이 혼자 있을 때, 독자적으로 혼자 있을 때, 그죠?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단백질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백질과 헥산의 결정체. 여러분들 이 결정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입자입니다. 입자. 오케이? 자, 단백질과 헥산의 입자. 소금 결정과 소금, 설탕 결정, 또는 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도 결정해요. 결정. 그 다음에 이 분필가루도 결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금 결정이 있다고 생각해봐. 소금 결정. 소금 입자. 소금가루. 이 녀석이 10년이 지났는데 변해 안 변해? 소금 결정이 지금 한 1g 있다고 생각해봐. 10년 지나도 그냥 1g입니다. 2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 역시 1g.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금 결정은 그냥 영원한 소금 결정이야. 마찬가지야. 얘가 혼자 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결정체로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거야. 그냥 입자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단백질과 헥산의 입자야. 입자. 어디 갔어? 단백질과 헥산의 입자다. 즉, 왜 그러느냐?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했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했지.
그러면 물질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물질의 변화를 뭐라고 불렀어요? 물질의 변화? 대변. 기억나요? 대변? 네? 물질의 변화. 물질의 변화. 대변. 그치? 대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단백질 결정체라는 그 의미는, 입자라는 의미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결국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자체 효소가 없어요. 자체 효소가 없어. 예, 물론 아주 극히 일부는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얘네들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생물적인 특징입니다. 무생물적 특징. 자, 우리들의 교재 10페이지에 무생물적 특징을 보세요. 거기 2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생물적 특징 2번.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포 구조 아니에요. 세포는 일단 세포막이 있어야 돼.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세포막은 없어. 단백질 껍질이 있을 뿐이지. 이건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생명 현상의 특성이 나타나. 언제? 생물 같아. 언제? 바로 숙주세포 내에서입니다. 자, 숙주세포 내에서인데요. 어떻게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얘가 이제 생물이 돼. 짜자잔, 짜잔, 자. 우리 감독님, 저 좀 밑에까지 잡아주시겠어요? 네, 엉덩이까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왜? 얘가 대장균. 여러분들 동그라미 쓰면 안 되죠? 예, 자, 그럼 대장균에 딱 착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딱 착륙을 하게 되면 이 꼬리를 딱 받고 나서 요거 좀 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임팩트 있게 자, 이렇게 박습니다. 해가지고는 야,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DNA 살 집어 넣습니다. 아시겠죠? 네. 따라서 이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다가 박테리오파지가 DNA를 집어넣어요. 유전물질. 그러면 이 대장균에 이렇게 고리형으로 원형 DNA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잠깐 하나 소개할게요. 바이러스의 생활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의 유전자 있잖아요. 요거 DNA 요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숙주세포의 DNA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 끼워 넣어 가지고요. 이건 이제 용원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얘도 복제돼서 증식을 하다가 막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이 유전자도 증식하다가 기분이 좀 띠꺼워지면 환경이 좀 변했을 때 얘네들이 복제돼서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복제돼서 야, 안 되겠다. 오늘 기분이 영 띠꺼운데 야, 우리 증식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기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생명과학원에서는 어딘가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나올까 안 나올까? 빨리빨리. 생명과학원에 바이러스의 이런 특징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교재 83페이지 펴보세요. 83페이지.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딱 책 펴놓고 인강을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서 웃겨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 아니, 내 강의는 자꾸 뭐 기분이 우울할 때 보려고 그러고, 예? 막 그래요. 친구들,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또는 뭐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여한정 강의를 봐. 잠이 잘 온대. 한정아 디스했다. 자, 그다음에 뭐 안구정화 하려면 변춘수 선생님 강의 보고, 내 강의 보는 건 우울한 날.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안 보게 되는. 독서실에 쫓겨나죠. 어쨌든 제가 가급적이면 좀 저도 이제 진지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잘 보세요. 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넘기라 할 때 빨리빨리 넘기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빨리빨리 넘기시란 얘기야. 83페이지 피시면 여기 나와. 그림이.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창피해. 벗었잖아. 자,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환자야. 환자인데 무슨 환자냐면 봐봐. 스몰 A 유전자를 갖고 있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라지 A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야. 스몰 A 유전자는 유전병 유전자고 비정상 유전자고. 그리고 라지 A가 뭐 우성이라고 뭐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요. 스몰 A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없어요. 정상 유전자가 없어서 유전병 환자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인에게 있는 정상 유전자, 정상인에게 있는 정상 유전자를 잘라다가 싹둑 잘라다가 바이러스에다 실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골수 같은 데 있어요. 골수. 뼈 가운데, 뼈다구 가운데 거기 골수가 있습니다. 그 골수 같은 데서 골수 세포를 빼내서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켜요. 자, 이 바이러스는 정상 유전자, 라지라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예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이 바이러스는 그 정상 유전자를 이 숙주 세포의 DNA에다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환자의 골수 세포에 이제 DNA가 쫙 있을 거 아니야. 46개 염색체 이제 그게 다 DNA잖아요. 그죠? 염색사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그 DNA에다 딱 라제를 끼워 넣는다고요. 라제. 됐어요?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간 이 체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죠? 대량으로 배양합니다. 이거 체세포 분열시켜서. 그럼 체세포 분열시켰으니까 라제를 갖고 있는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많겠네. 그죠? 정상 유전자 갖고 있는 녀석들을 다시 넣어줘. 다시 골수에 넣어준다고 쳐봐. 골수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부의 체세포에서 라제이라는 정상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몰 A, 즉 비정상 유전자만 있다가 라지를 갖게 되니까, 정상 유전자를 갖게 되니까 유전병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유전자 치료라고 그래요. 유전자 치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유전병, 유전자 돌연변이 이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숙주세포에 유전자를 끼워 넣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바로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뭘로 사용된다고요? 유전자의 운반체로 사용된다. 적어 놓으라 말이야. 빨리.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이런 특징도 있군요. 네네네. 네, 있습니다. 자, 봤다 그러나 이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 녀석은 딱 들어가잖아. 야! 복제하자! 복제! 아이고 목이야! 자, 복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제라는 게 뭐죠? DNA 합성이죠. DNA 합성. DNA 합성이 복제입니다. DNA 복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DNA는 또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라는 게 DNA의 일부예요. DNA 특정 부위인데 특정 단백질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바로 단백질 껍질을 만드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유전자. 이 DNA의 유전자가 단백질 껍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당연히 유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 물질 때문에 당연히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 수가 늘어나니까 생식 현상이 일어나고 변종이 생기니까 진화, 돌연변이가 바로 진화.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와우. 그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세포를 숙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안에서 내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 생명 현상이 일어나. 와. 어떻게? 단백질 합성, 단백질 껍질 합성, 그 다음에 DNA 합성은 동화작용이야. 이게 물질대사야, 물질대사 일어나지. 그 다음에 유전현상, 유전물질 때문에 수를 늘려서 생식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돌연변이, 즉 진화 일어나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그럼 이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왜냐? 동화작용이라는 건 저분자가 고분자 되면서 그죠? 저분자가 고분자 되면서 고분자가 에너지 더 많다고 그랬지? 그지? 그건 뭐 수능 개념에서 잘 얘기했으니까 자 저분자가 고분자 될 때가 이제 동화작용인데 이때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무엇을 쓰냐면 ATP를 사용한단 말이야. ATP가 지닌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한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이 짓 일어나려면 ATP가 필요하네. 그렇지. 얘가 갖고 있는 ATP 이용해. 세균, 대장균이 만든 ATP 지가 이용하고 단백질 합성할 때 필요한 그 리보솜 같은 것도 지가 이용해 먹고 효소도 지가 이용해 먹는 거야. 그리고 재료도 이거 싹둑 잘라가지고 지가 이용해 먹는 거야. 이거 다 이용해 먹는 거야. 와 진짜 완벽하게 살아있는 살활자 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에 기대서 사는구나. 기대서 산다. 와. 이거를 활물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균이 죽어 있으면 얘는 번식은 못하죠. 세균이 죽어 있으면 번식 못해. 왜? ATP가 없는데 생명활동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ATP라는 에너지, 효소를 이용하고 세포 소기관을 이용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가 증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와우. 놀랍죠? 자, 여러분들 이어폰 빼. 와우, 좋습니다. 빼기 전에 해서 미안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서는 이렇게 생명현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그냥 상식선에서 커먼 센스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러스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진화적으로 바이러스는 어느 방향으로 진화가 될까? 좀 강력한 게 좀 독성이 강해지는 쪽으로 진화가 될까? 아니면 약해지는 쪽으로 진화가 될까? 감독님 어때요? 감독님이 얼굴에 모세혈관이 확장됐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는 강해질까? 독성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옛날에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거 무슨 병이야? AIDS. 이걸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IV죠. 바이러스.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병명이 뭐였냐면 이제 다 살았네. 이제 다 살았네였어. 이거 걸렸으면 거의 죽었거든.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사네. 뭐 이런 식으로. 왜? 이제 만성 질환화 됐거든요. 많이 힘을 잃었어. 조금 약해졌어.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해버리면 숙주를 다 없애버리잖아. 숙주를 다 없애버리면 자기가 살 곳이 없는 거야. 자기는 계속 증식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증식을 막 해서 퍼뜨려 가고 싶은데 숙주 다 어디 갔니? 다 죽었는데요. 에이씨!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살 약화시키면서 가가지고 막 증식시켜.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 이 바이러스, 이 녀석. 넌 아니고 이 바이러스들이 감염된 숙주들을 이상한 행동을 유발시켜.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해. 이상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독감 같은 거,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어때? 기침하잖아. 왜 하지? 아니, 감기 걸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을 할까? 아니, 그게 바로 바이러스들이 퍼져가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음모란 말이야, 바이러스에. 바이러스에 딱 감염이 되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싶어. 막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터치 바이 터치, 접촉을 하고 싶어져. 왠지 오늘 너랑 일로 와봐.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막 안에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동물에게도 막 그런 걸 시킨대. 동물에 감염돼가지고. 여튼 바이러스의 세계는 참 재미난 일들이 많네. 여기까지 이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그리고 무생물적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들의 교재 11페이지 2점 수능 테스트입니다.
자, 요건 제가 이렇게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거 굴, 광, 성이죠. 불광성이라고 그래. 이거 빛이 오는 쪽으로 굽는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비대에너지 흡수의 양분을 합성 동화작용이네. 물질 대사네. 호주에는 다른 대륙이 없는 오리너구리가 왜 오리너구리가 거기 살고 있냐 이거야. 그 섬에서만 오랜 시간 진화돼서 진화 됐어. 그다음에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한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당을 낮춘다 이런 얘기야. 왜? 혈당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항상성. 그러면 이거네. 짠. 평지에서 홀로 자라는 소나무의 가지는 숲속에서 자란 것보다 넓게 퍼진다. 이렇게 생각해봐. 살아남기 위한 거야. 적응이라는 단어는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살면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환경이 변했다. 그러면 적응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다른 학교로 갔어. 그 학교가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학교하고 좀 똑같으면 별로 여러분들 노력 안 해도 되지만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으면, 환경이 변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응해야지. 적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만둘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적응이라는 건 살아남기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숲속에 있는데 숲속에서는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는데 여기서 이제 미친 척하고 이제 막 열로 자라고 이렇게 자라. 얘는 따당해. 안 돼. 하지만 들판에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좋다고 위로 혼자 자라겠냐. 햇빛 많이 받고 싶으니까 옆으로 막 퍼져 자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햇빛 많이 받을 수 있고. 됐죠? 그래서 평지, 들판에서는 넓게 자랄 수 있고 넓게 자라는 게 유리하지. 그 환경에. 하지만 숲속에서는 이렇게 넓게 자라면 안 되고 좁게, 높게 가서 이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5번. 와우, it's a flower. Beautiful flower. I like flower.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꽃은 수분 매개자인 곤충을 위한 착지점을 제공하고, 곤충이 여기 착륙 못하면은 착륙하자. 아이고, 으악!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착륙을 딱 한 다음에 거기서 꿀을 쪽쪽 빨고 그다음에 꽃가루를 좀 옮겨주고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곤충을 유혹하는 입술? 입술 모양의 꽃잎이면 곤충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도 이 입술로 곤충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수업할 때 자꾸 이렇게 팔이나 벌들이 들어오는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자, 유성아이. 가끔 혼잣말이 튀어나가.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곤충들이 와서 수분, 즉 식물들의 그 합체 도킹 있죠? 생식에 관여를 해줘야지 이 식물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응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자, 여기다 써주세요. 당연한 소리.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몸이 싱거워지지 않습니까? 싱거워지면 안 되니까 먹은 양만큼 또 내보내줘야지 내 몸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내보내주는 거죠.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또 싱겁게 해야 돼. 내 몸이 짜지면 안 되니까 또 싱겁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싱거우면 다시 짜게, 적정하게 짜게. 그다음에 너무 짜면 당연히 또 물을 마셔서 적정하게 해주는 거죠. 항상성이네. 항상성. 그럼 기억 맞죠? 니은도 맞죠? 항상성.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다는 뭘까? 맑고 따뜻한 날 얕은 호수에 사는 수초를. 요거 식물입니다. 식물은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엽록체가 존재하겠죠. 식물세포니까. 수초는 식물세포를 가져서 엽록체가 있고 거기 광합성 결과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죠.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건 뭐야? 물질, 대사. 오케이. 자, 평이한 내용이고요. 4번 들어갑니다.
자, 그림같이 병에 포도당 수용액과 효모를 넣고, 자, 포도당 땡구라미. 이거는 유기물이에요. 유기 영양분, 유기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었대? 효모라는 단세포 생물을 넣었어요. 단세포인데 핵막이 있는 세포, 진핵세포. 근데 진핵세포라고 알지 마시고 이제 핵막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는 그런 세포다.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런 진핵세포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핵막이 있는 그런 세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호흡의 결과로 세포호흡 땡그라미죠. 얘가 호흡의 재료죠. 탄수화물, 세포 호흡에 쓰이는 호흡 기질, 영양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을 합니다. 아시겠죠? 얘를 가지고 세포 호흡을 하면 그 세포 호흡 결과 어떻게 되죠? 세포 호흡의 결과 병 안의 온도가 높아져. 자, 얘가 이제 세포 호흡, 세포호흡이라는 건 고분자가, 포도당이란 고분자가, 자, 포도당이란 고분자가 CO2하고 H2O 되죠. 그죠?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산소 호흡인 경우고요.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포도당이 CO2하고 에탄올이 되는 경우 있어요. 에탄올. 네, 이게 바로 효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효모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효모는 산소 있을 땐 산소 호흡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산소 호흡을 하게 되고요. 산소가 없을 때는 무산소 호흡을 해요. 무산소 호흡. 무산소 호흡은 바로 알코올 발효입니다. 에탄올. 쩝 에탄올 만듭니다. 세포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CO2가 나온다라는 거. 여하튼 둘 다 발열입니다. 둘 다 발열. 그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면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면서 발열. 따라서 열이 나오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 안의 온도가 높아졌고 라고 나오는 거야. 병 안의 온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오케이. 자, 석회수는요, CaOH2, 수산화 칼슘 수용액인데 여기에 CO2가 들어가면 이게 생겨요. 이런 게. 아시겠어요? 누구냐? CaCO3, 탄산칼슘 같은 게 생겨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석회수에 CO2가 들어가면, 그죠? CO2 어디 있어? CO2? 여기 있죠. CO2. 됐죠? 아, 그래서 세포호흡 결과 CO2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요런 내용이 4번에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4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실험 결과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건 뭐냐? 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이 과정이 물질 대사입니다. 이 과정이 물질 대사예요. 1번.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되어 있다. 가시나무지! 가시. 가시가 났어. 네.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난 강의죠. 환경에 적응한 형태입니다. 적응과 진화한 형태. 그죠?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번은 적응 진화. 2번. 간에서 암모니아 요소를 합성한다. 이건 일단 외워야 돼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는 장소는 어디야?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또 그리고 싶네. 자, 여기 간에서 요소가 합성됩니다. 됐습니까? 합성이니까 뭐예요? 물질 대사. 당연히 생명생 특성 관련돼서 같은 예네요. 물질 대사니까. 3번은 수박을 많이 먹고 나면 이건 수박 거의 물입니다. 99.9%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물인데 99.8%짜리 또는 99.5%짜리 어쨌든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수박을 먹게 되면. 그럼 당연히 오줌량을 늘려서 물을 많이 내보내줘야지 항상성이 유지가 되겠죠. 삼투압, 체액의 삼투압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플라나리아는 말라리아
아, 좋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좋습니다. 아, 리아. 이제 요새 이렇게 리아라는 단어에 참 꽂히고 플라나리아. 네, 자극과 반응입니다. 아유 어두워. 아니지. 아유 눈부셔. 좋습니다. 다시 플라나리아 뭐라고? 아유 눈부셔. 좋습니다. 밤에 꽃 피는 식물이 밤에 꽃을 피웠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봐 주면은 자기 꽃가루를 안 옮겨주면 그 식물은 멸종됩니다. 아시겠어요? 낮에 꽃을 피웠는데 워낙 예쁜 꽃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한테 벌과 나비들이 자기한테 눈길도 안 줘. 그래서 화가 난 이 식물은 밤에 꽃을 피우기로 한 거야. 밤에 꽃을 피웠더니 아무도 눈길 안 주면 얘는 멸종인데 나방이야 하면서 오면서 꽃가루를 날라줘서 열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 그래서 환경이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응 진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 수분이라는 건 요 부분은 또 생식과 관련돼서도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수정, 사람으로 얘기하면 수정. 그다음에 여기 수분, 이건 생식과 관련된 거고. 근데 밤에 꽃 피는 식물이 이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환경. 밤에 꽃 피는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5번은 적응 진화. 그 밤이라는 환경에 적응 진화했군요. 그 다음에는 캥거루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사육 조건을 달리하면서 10주 동안 사육한 후에 캥거루쥐의 여러분들 캥거루쥐가 어디 사냐면요. 건조한 사막 같은 데 삽니다. 캥거루쥐. 마른 밀에다 건조한 곳이 있는데 소량의 진한 오줌을 싸야죠. 뭐냐, 지금 물도 없는 데다가 지금 다량의 지금 물을 많이 내보내면 목말라서 지금 물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습기가 좀 있는 곳에서 척축한 곳에서 했는데 물을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됐죠? 어떤 환경, 어떤 먹이와 어떤 장소건 간에 체내 수분량은 이게 항상성이야. 이게 항상성이야. 멋지지 않아? 기억. 사육 조건과 관계없이 체내 수분량이 일정한 것은 그치. 기억 맞죠? 항상성. 니은 마른 밀을 먹으면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뭔 소리입니까? 마른 밀을 먹어가지고 체중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얘는 마른 밀만 먹었는데 4.1g이 증가했어. 이거 먹어서 물질 대사해서 살쪘다는 얘기 아니야. 살이 쪘는지 세포 분열했는지 여하튼 물질 대사를 했다는 얘기죠. 체중의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물이 적게 포함된 먹이를 먹을수록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한다. 물이 적게 먹을수록 소량의 진한 오줌을 쌉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도 삼투압 공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수컷들은 화장실에 가면은요, 딱 보이는 게 먼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시 같은 문구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배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 몸이 작구나 또는 싱거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량의 진한 오줌을 쌌으면 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짜구나. 그리고 만약에 다량의 묽은 오줌을 쌌다면 내가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성이죠. 네, 디귿은 틀렸어요. 소량의 진한 오줌을 싸야 됩니다. 6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각 생명체에서의 물질 구성 비율이야. 자, 이거는 단위를 보시니까 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생명체 구성 비율이나 지각 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 녀석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녀석, C 녀석, C. 탄소 보세요. 탄소. 와우, 서프라이즈! 한 번 더 이어폰 빼지 마. 안 할 거야. 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탄소를 보시면 우리 몸은 상당히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지각에는 거의 없어. 땅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 몸엔 땅에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우리 몸은 이만큼 있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흙이나 토양이나 돌덩어리에 탄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공기 중에도
맨 N2O2 천재네요. CO2가 거의 여기 있네. CO2는 0.03%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적습니다. 이 무기 환경에는 탄소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우리 생명체는 탄소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죠? 그쵸.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 받아들여서 유기물 만들고 그걸 또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유기 생명체는 탄소가 많은 거예요. 물질 대사 덕분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뭐 하나 참고로 요 SiO2, 그러니까 S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영, 그러니까 모래알, 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의 없는 데 반해서 땅덩어리는 상당히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Si. 기억. 탄소는 지각 구성 비율보다 생명체의 구성 비율이 높다. 이건 뭐 자료 해석형이니까 기억 맞고요. 연. Si는 말도 안 되죠. 땅덩어리에 더 많습니다. 땅덩어리에 더 많아요. 디귿. 생명체의 물질 대사는 지각과 생명체에서의 물질 구성 비율을 다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그렇죠. 물질 대사 덕분에 이렇게 지각과 생명체 구성 비율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질 대사 덕분에.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죠. 좋습니다. 자료 잘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딱딱딱딱딱딱 지워도 이게 지워도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 정도에다가 하나 정도까지 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땡그라미 쳐놔. 지금 땡그라미 친 거.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바이러스가 세균 B에 부착. 얘는 세균이에요. 얘는 오빠야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 자, 그러면 잠깐만 한 번 더 원머 복습.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 세포야 아니야? 비세포. 세포 아니야? 그럼 DNA와 RNA 둘 다 갖고 있어? 아니, 하나만 갖고 있어. DNA나 RNA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 그럼 스스로 효소 만들어? 못 만들어. 스스로 효소를 합성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해? 못해. 하지만 세균은 어때? 세포 구조야. 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생명체고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있어. 왜? 스스로 효소를 합성할 수 있거든. DNA, RNA 둘 다 같습니다. DNA, RNA 둘 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프린트인 줄 알았어. 자, A와 B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헥산이라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은 당연히 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DNA, RNA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DNA나 RNA 둘 중에 하나 갖고 있고 얘는 둘 다 갖고 있다. 내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하는지 몰라. 계속 할 거야. 아시겠죠? 왠지 나올 것 같아? 자, 둘 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A와 B는 모두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세포 분열 땡그라미 치세요. 세포가 분열을 하는 겁니다. 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복제를 통한 자기 증식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바이러스는 뭘 통한 자기 증식? 복제를 통한 증식. 그러나 얘는 분열을 통한 증식. 세균은 세포이기 때문에 분열을 통한 증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는 살아있는 B의 체내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건 제가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A는 죽어있는 B의 체내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 이러면 말도 안 됩니다. 세균이 죽어있는데 그 안에서 박테리오파지가 들어가서 물질 대사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세균에서만. 살아있는이 중요해. 그 살아있는 땡그라미죠. 디귿에서 살아있는 땡그라미죠. 알겠죠? 살아있는 숙주의 체내에서 물질 대사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네. 자, 그다음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데 담배 잎을 갈아서 즙을 추출하여 세균 여과기로 걸러낸 다음 여과액은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건데 그 건강한 담배 잎에 접종했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이 걸렸대. 그러면 여과액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그렇지.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니까 여과성 병원체라고 그래. 여과성 병원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작단 말이야. 아시겠죠? 나는 가의 여과액에서 병원체를 추출하여 순수하게 정제했더니 이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됐지? 단백질 결정체 기억나죠? 입자로 되어 있다. 이건 무생물적인 특징. 나의 결정체를 인공배지에 두었더니 인공배지는 생명체 바뀌죠. 그냥 포도당 영양소 준 거니까 여기서 못 자라지. 증식이 되지 않지.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와 함께 뒀더니 이 인공배지는 얘를 살리는 거고 이 단백잎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세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거죠. 증식되었답니다. 기억! 가의 여과에게는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TMV라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기억 맞고 나를 통해 이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 소리야? 핵산이 유전물질이야. 디귿 달을 통해 이 병원체는 살아있는 담뱃잎 세포 내에서 증식함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땡그라미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오케이, 살아있는 증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실험 과정 있죠? 요거를 잘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 문장은 요거 건강한 담뱃잎에 접종했더니 건강했던 잎이 즉 살아있던 잎이야. 이거 건강했다라는 거는 살아있었던 잎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활물기생하고 요것도 활물기생. 생물적 특징, 생물적 특징. 요건 무생물적 특징. 좋습니다. 자, 3점 수능 테스트 갑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완화로 분류하여 나타난 것이다. 가완화는 각각 종족 유지. 됐어. 이거 개체 유지. 개체 유지. 종족 유지.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얘 개체 유지. 운동을 하면 땀이 나. 왜 나? 운동을 하니까요. 운동을 하면 몸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체온을 너무 높지 않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죠. 기화열. 땀은 물이 대부분인데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가지고 가. 물의 특징, 기화열이 크다. 우리 다음 강에서 배우겠죠? 항상성, 기억 맞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니은, 효모는 포도당을 보내 에너지 얻는다. 물질, 대사. 이거 추운 바다에 사는 물개는 지방층이 발달돼 있다. 추운 바다, 미줄, 좋아? 이 환경에 사는데 이렇게 안 발달돼 있으면 어쩔 건데? 사람 못 남아. 아시겠죠? 살기 위해서 적응해서 진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물개야. 그래서 디귿은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쪽. 2번 들어갑니다. 거미는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해 먹이를 향해 다가간다. 거미줄을 쳐놨는데 내가 한번 거미줄에 걸려봤어. 미안해 거미야. 그때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 지나가다가 거미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턱 쳤더니 얘네들이 막 내 손가락 있는 데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더 진동을 크게 했더니 이 녀석이 오다가 도망가더라고. 얘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조그만 만만한 벌레가 걸린 줄 알았나 보지. 근데 내가 진동을 크게 하니까 이 녀석이 만만치 않으니까 조용히 그냥 도망가는데 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번 또 그거 했잖아. 오다가 가다가 살살 미안하다 거미야.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 연어는 민물에 있을 때는 묽은 오줌을 다량 배설하고요. 민물은 강물 같은 거니까 물을 많이 내보내줘야겠지. 물이 많이 들어오면 싱거워지니까. 부족한 염분을 아가미로 흡수한다. 이건 체내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신벌레가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것은 기억?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이건 생식이고요. 여기다 생식, 분열법으로 증식, 밑줄 짝, 생식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체액의 삼투압, 그쵸? 몸에 이렇게 하면은 몸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디귿, 추울 때 체내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추울 때 체내에서 열 발생량 증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더 뜨겁게 하나요? 왜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한다. 항상성이니까 니은에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이 이해가 된다. 항상성 좋습니다. 체온, 삼투압, 혈당 이런 것들 항상성 좋습니다. 다음
병원체 X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X가 뭔지 압니다. 바로 뭐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안 써줘도 딱 보면 알아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병원체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포 체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얘는 세포가 아니라 비세포예요.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뭐 핵도 없고 세포막도 없고 뭐 리보솜도 없고 진짜로 그래. 니은 영양물질만 들어있는 배지에서 스스로 증식한다. 영양물질이 들어있는 배지 스스로 안 돼 이런 단어 어울리잖아.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관련된 생명생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다. 자, 기억은 뭐야?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돌연변이? 이거는 진화네. 적응과 진화. 생명생의 특성의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생의 특성입니다.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생의 특성. 디귿만 맞네요. 라스트 4번. 어떤 무인도에 있는 무릉덩이에서 채취한 용액 X의 미줄 조합. 자, 채취한 용액 X에 산소호흡이라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까지 밑줄 조. 자, 삼각 플러스 K의 포도당 용액 X와 포도당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액 X에 만약에 이 부가정법 미생물이 있다면 얘네들이 이거 환장하겠죠. 우와, 포도당이다. 내가 뭐라고? 포도당. 오케이, 좋습니다. 시험관비에 초록색 BTB 용액을 넣는다. 초록색 BTB는 노초파,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뭐 염기성일 때 푸른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여기 다 나왔어. CO2가 많아지면 CO2가 여러분들 물에 녹으면 탄산, 탄산음료 아시죠? 산성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빗물도요, pH 7이 아니야. 중성이 아니라 pH 5.6입니다. 약산성이에요. 정상적인 빗물도.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동네에 내리는 지금 비가 pH 5.6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낮아요. 이거는 청정지역, 맑은 데서나 5.6이고 도심 지역은 이거보다 더 낮기 때문에 맛이 시큼해. 산성비야. 눈도 산성눈이고. 여하튼 정상적인 빗물은요, CO2가 녹으면 이렇게 pH 낮아지고요. CO2가 녹아서 탄산이 됩니다. 그렇게 산성이 되면은 BTB는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실험 내용을 판단을 해줬는데 여기다가 산소 줬고요. 여기 용액 X에 if 가정법 미생물이 있다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뭐가 발생하죠? 포도당 분해되면서 CO2가 나오겠죠. CO2가 나오면 여기 산성이 되면서 얘가 그쵸?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기억. 용액 X는 삼각 플러스 K 넣기 전에 멸균 처리를 한다. 아니, 멸균을 내버리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실험의 의미가 있냐고. 그런 건 대조군이라고 해야겠지. 그런 건 그지? 실험군에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끓이면 안 돼. 끓이면 안 돼. 용액을 끓이지 말자. 니은 용액 X에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쵸. 이렇게 되죠. 산소를 통해서 유기물이, 즉 포도당이 분해돼서 얘가 나오니까 오케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디귿. 이 실험은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즉 세포호흡을 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이화작용, 똑같은 말이죠. 유기물을 분해하는, 즉 이화작용, 즉 세포호흡을 하는 미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명생의 특성이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원인 생물의 구성체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